여러분, 마지막 단원 발표하고 기록하기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분석과 성찰 단원의 두 번째 단원 발표하고 기록하기입니다. 자, 핵심 질문 한번 볼까요? 작품을 소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무엇이 있을까요? 작품 전시회와 포트폴리오는 나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의 작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전시회와 포트폴리오 제작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 볼까요? 학습 목표 첫 번째, 작품 전시회를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통해 작품 제작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면은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학급 전시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학급 전시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것은 미술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나 파일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간 또는 한 영역의 수업을 마친 후 모아두었던 작품을 교내 혹은 마을의 문화공간에서 전시하는 일은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시 공간이 여의치가 않다면 교실 뒤 게시판에 진열하여 작은 전시회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소개하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미적 감수성과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106페이지를 봤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술 작가들처럼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여 직접 보여줄 수도 있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작품의 제작 과정과 작품에 담긴 나의 생각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작품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또 나는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전시회와 포트폴리오는 나의 작품을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창작한 작품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을 골라 전시회를 열어보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 밑에 나의 학습 계획을 한번 볼게요. 나는 작품을 발표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땡땡땡을 하고 싶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작품을 발표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작품 성찰을 하고 싶다. 두 번째, 나는 작품을 발표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작품 소개를 하고 싶다. 세 번째, 나는 작품을 발표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음 작품 계획을 하고 싶다. 자, 여기서 그동안 창작 활동을 통해 제작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회나 포트폴리오 제작을 계획하여 작품의 개성과 장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이것 알고 있어요. 작품을 소개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이걸 봤을 때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을 창의적으로 시각화하여 타인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작품에 담겨 있는 주제와 특징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정리한 주제와
특징 중에서 자신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세계적으로 정리하면 효과적으로 작품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107페이지에서 우리들이 만드는 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미술 전시는 작품을 의미 있게 보여주고자 하는 행위이며 전시를 여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관람객이 쉽고 재밌게 공감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전시는 목적에 맞게 기획하고 기획에 맞춰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전시 기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전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전시를 열고자 할 때에는 우선 전시 목적, 주제, 대상, 작품 등을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또한 관람객이 전시를 관람하기 좋은 시기와 장소도 고민해야 합니다. 전시 장소는 주제와 대상에 따라 시장, 놀이터, 공원, 숲속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 장소를 정할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쾌적하게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인지,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작품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는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시를 기획할 때에는 전시 개요를 정리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시를 진행하기 전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역할을 나누고 기획안에 맞춰 구체적인 일정도 계획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학교 교실을 활용한 전시, 그리고 학교 강당을 활용한 전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품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는 공간입니다. 작품의 크기나 종류, 개수 등 규모에 따라 공간의 넓이를 고려하여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육관이나 강당처럼 넓고 트인 공간은 다양한 작품을 한데 모아 소개하기 적합한 장소입니다. 교실의 뒤편이나 특별 교실 등을 전시 목적으로 활용하여 소규모의 전시를 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전시 기획하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시명은 북촌 한옥마을, 전시 기간은 2016년 9월 23일, 26일.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것들을 보는 겁니다. 전시 장소는 북촌 문화상해, 참여 작가는 유해준의 30명. 전시 목적은 학급 친구들이 만든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 해 미술 수업을 정리합니다. 자, 북촌 한옥마을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을 합니다. 자, 전시 목적에서 관람객과 소통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시 구성은 작품의 매체와 형식에 따라 분류하여 소개를 합니다. 자, 전시 기획하기에 대해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에 대해서 한번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시명. 전시의 목적과 주제를 큰 맥락에서 아우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전시명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전시 기간과 장소. 자, 주요 관람객층을 예상하고 이들이 방문하여 작품을 관람하기에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 전시 목적. 전시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전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나 전망을 이야기한 뒤 종합하여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전시 구성. 매체나 형식에 따른 분류, 주제에 따른 분류, 작가에 따른 분류 등 전시의 콘셉트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시 진행하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역할 안배와 계획 수립.
1. 전시 후원, 전시회 홍보, 전시장 디자인, 사진 촬영, 작품 진열 및 관리, 작품 해설, 관람객 관리 등 역할을 세분화하여 학급생이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전시 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전시 기간과 일시를 고려하여 역할 수행에 관한 계획을 세워 전시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합니다. 자, 2. 출품자 선정과 전시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 그동안 제작한 여러 가지 작품 중 전시의 목적과 주제에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작품의 크기와 색감, 매체, 재료, 주제 등 전체적인 느낌을 고려한 뒤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합니다. 세 번째는 홍보물을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입니다. 자, 이 홍보물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흰 벽에다가 걸어 놓고 아니면은 기대어 놓고 아니면은 흰색 천 또는 흰색 블라인드 등 거기에다가 작품을 진열해 놓고 사진을 찍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포스터, 도록 제작을 위해 작품을 촬영을 합니다. 두 번째, 전시할 작품의 색감이나 크기가 왜곡돼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목적 이외에도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의 모습을 촬영해 두면 이후에 전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작품 진열과 전시장 단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주제와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진열 방법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작품을 함께 진열했을 때 상호 보완할 주제와 특징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작품을 걸고서 오픈하기 전에 여러 번 작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작품들을 걸어줘야 합니다. 자, 왜? 작품의 통일성도 봐야 되고 아니면 작품이 서로 딱 놨을 때 어울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통일성인 게 나올 건데 통일성은 자, 딱 진열을 했을 때 DP를 할 때 삐뚤빼뚤하게 DP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높이, 그리고 이 작품들과의 어우러짐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다음, 작품 전시장이 전시의 주제와 어우러지되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합니다. 네 번째는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전시장 한편에 간소한 다가 테이블을 마련하여 관람객에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원래 작가들이 오픈식을 하면은 여기에 다가들을 많이 깔아 놓습니다. 하지만 전시 기간 중에서도 이제 비싸지 않고 뭐 간단한 다가들을 깔아 놓으면서 그 대중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봐주면은 아무래도 더 기분 좋게 볼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전시 개최를 보겠습니다. 전시 개최. 자, 첫 번째, 관람객이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장 분위기를 정돈합니다. 자, 두 번째, 관람객에게 작품을 해설하는 역할을 맡은 학생은 전시회와 전시 작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관람객이 전시와 작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설명한 작품 해설 역할을 맡은 학생은 자, 전시관이나 미술관 거기서는 도슨트라고 합니다. 도슨트. 도슨트는 작가의 노트나 아니면 작가의 설명, 대중들이 전시를 딱 봤을 때 모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도슨트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면서 공간 움직이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제 대중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작품 철수와 전시평가. 자, 마지막 여기 첫 번째, 설치한 작품을 해체할 때에는 작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두
번째, 전시회를 방문한 관람객의 수, 전시회와 작품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 전시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세 번째, 전시회를 계획하는 기간부터 전시회가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자신이 담당했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과 부족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 다음 시간 수업에서는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준 상태에서 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한번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을 한번 이제 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